밥은 먹었니? 만 반복하던 혜정이 그날은 고개를 들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녀의 입에서 느릿하지만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란다. 내연녀 할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도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모두가 치매라 믿었던 노인이 단 한 문장으로 판을 뒤흔든 것이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들은 그대로다. 혜정은 처음 보는 또렷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분이 뭘 아시겠어요. 치매 환자인데. 하리는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순간 서정의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 꿈틀거렸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건 오래된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한남동 대저택의 별채.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고 장식장에는 조선 백자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이 저택은 3대째 이어져 온 곳으로 재계 원로 집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52세 윤서정이 시어머니 나혜정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서정은 한 숟가락 떠서 온도를 확인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에 조금 식힙니다. 반찬도 시어머니가 드시기 편하게 작게 잘라 준비합니다. 부드러운 계란찜, 간을 약하게 한 나물 무침, 소화가 잘 되는 된장국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몸에 배어 있습니다. 85세 나혜정을 돌본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혜정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사교계에서도 명망 높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정이 부드럽게 말하며 혜정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혜정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택 정원의 핀 개나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허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습니다. 밥은 먹었니? 혜정이 서정을 보며 묻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말입니다. 아직 안 드셨어요. 지금 드시려고 가져왔어요. 서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금방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서정은 혜정 옆에 앉아 한 숟가락씩 떠서 드립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죽이에요. 혜정은 순순히 입을 벌리고 죽을 받아 먹습니다. 가끔 흘리기도 하지만 서정은 인내심 있게 닦아줍니다. 이것이 서정의 일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과입니다. 한때 기둥이던 어른이 아이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것도 효의 한 형태였다. 서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편 윤도현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중견 건설사 부회장인 55세 도연에게는 회사 일과 체면이 우선입니다. 어머니 방문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정은 혜정의 약을 챙깁니다. 작은 약통에는 하루 분량의 약들이 색깔별로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소화제, 비타민까지.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과 함께 약을 삼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루틴입니다. 서정은 혜정을 모시고 정원으로 나갑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의사가 권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정원에는 사계절 꽃들이 심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봄이라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고 목련도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어머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정원이에요. 서정이 혜정에게 말을 겁니다. 혜정은 꽃을 바라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원 가꾸기를 무척 좋아하셨고 정원사들에게 일일이 지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서정은 이런 모습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서럽습니다.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며느리로서 서정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노력이 가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오전 10시 간호사가 방문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와서 혜정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전문 간호사입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혜정에게 말을 걸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서정이 대신 대답합니다. 오늘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침도 잘 드셨고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맥박을 체크합니다. 전자기록지에 수치를 꼼꼼히 적어 넣습니다. 수치는 모두 정상이에요. 계속 이렇게 잘 관리해 주세요. 사모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시네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드물어요. 서정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간호사가 떠난 후 서정은 다시 혜정 곁에 앉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서정은 냉장고를 정리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장을 봐야 합니다. 대저택에 요리사를 둘 수도 있지만 서정은 직접 손수 만듭니다. 그것이 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쯤 도연이 집에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어머니는 별채에 계세요. 낮잠 주무시는 중이에요. 서정이 대답합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보러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정은 3사람 분량의 식탁을 차립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놓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립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서정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습니다. 혜정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정이 떠주는 대로 먹을 뿐입니다. 밤이 되어 혜정을 재운 후 서정은 혼자 거실에 앉습니다. 고요한 저택, 큰 집이지만 늘 적막합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많습니다. 서정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서정은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누군가를 안내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서정이 거실로 나가자 도연이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33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웠고 눈빛은 영리해 보였습니다. 서정을 보는 순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아린입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정입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할인 씨는 저택 관리를 맡게 될 뿐이야. 저택 관리요? 서정이 되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앞으로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할인 씨가 노인 복지 전문가거든. 도연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할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앞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와 저택 운영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된 듯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먼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서정이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일이야.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 할인 씨가 경력도 좋고 추천도 받았어. 도연은 서정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할인이 저택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이 그림들도 다 진품이죠? 네, 할아버지 때부터 수집하신 거예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정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별채에 계세요. 지금 아침 식사 중이실 거예요. 서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할인의 말에 도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서정아, 같이 가지. 세 사람이 별채로 향했습니다. 혜정은 창가에 앉아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혜정은 고개를 돌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인 씨예요. 앞으로 어머니 건강 관리를 도와드릴 분이에요. 도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이 혜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최할인이에요. 잘 모시겠습니다. 혜정은 할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할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서정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아,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잘 알아요. 할인이 다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할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었습니다. 별채를 나온 후 도연이 할인에게 저택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서재고 저쪽이 응접실이에요. 2층에는 침실들이 있고요. 할인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며 메모했습니다. 서류상 절차는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서류상 절차요? 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택관리 위탁계약 말이야. 할인 씨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법적 권한이 필요하거든. 그런 걸 왜 제가 처음 듣는 거예요? 서정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고 당신 부담도 덜어주려는 거야. 도연은 여전히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서정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인 씨도 함께 드세요. 도연이 권했고 할인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식탁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모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 집에서 직접 다 하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요. 대단하세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 드문데. 할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도연과 할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인이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올게요. 할인의 인사였습니다. 도연이 현관까지 배웅했고 서정은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오자 서정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했잖아. 노인복지 전문가야. 어디서 알게 됐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소개받았어.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화려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집에 들이는 건 서정아, 당신 혼자 어머니 돌보느라 힘들잖아. 도움받는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도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서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 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저택을 둘러볼 때의 눈빛, 마치 이미 주인이 된 듯한 여유로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여자는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야. 서정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2주 후 저택 응접실. 오후 햇살이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통과해 바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별채에서 혜정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집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안채 응접실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오시라고 하십니다. 서정이 응접실로 가자 도연과 할인,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앞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여기 앉아. 도연이 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야. 저택관리 신탁 이전건으로 오셨어. 도연의 설명에 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탁 이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말했잖아.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택과 관련 자산을 신탁으로 전환하고 수탁자를 최할인 씨로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죠. 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복잡한 법률 용어 설명해봤자 당신이 이해하겠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도연의 말투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은 할인의 차분한 태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수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서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읽어봐야겠어요. 서정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저택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최할인에게 위탁한다. 서정이 중얼거리며 읽었습니다. 잠깐,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권 이전 아닌가요? 아니야. 신탁이야.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도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혜정이 집사의 도움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혜정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사가 혜정을 테이블 가까이 모셨습니다. 혜정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편하게 계시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혜정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응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로 늘 같은 말만 반복하던 혜정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한 것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할인도 놀란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정만이 혜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서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은 먹었니? 익숙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도연이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갑자기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변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순간적으로 명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알려진 현상이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거겠지.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집사가 혜정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혜정은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혜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금 그 말은 우연이 아니었어. 분명 의미가 있었어. 응접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불안정하신 것 같네요. 더욱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빨리 계약을 진행해야 해. 도연이 동조했습니다. 아니요. 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 사인할 수 없어요. 뭐? 도연이 놀라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잖아요.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건 치매 때문에 헛소리한 거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헛소리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정신이 맑았던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서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르신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합리적이요? 제가 5년 동안 밤낮으로 모신 분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고. 진정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집안 문제예요.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서정이 서류를 변호사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치매야.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그럼 더더욱 신중해야죠.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서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며느리가, 조용히 살았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어머님 의사가 최우선이에요. 서정과 할인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정이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란다. 분명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연히 나온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혜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정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정이 평소 아끼던 가구였습니다. 서정은 책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낡은 사진들, 편지 묶음,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이 이상했습니다. 서랍이 다른 것보다 얕아 보였습니다. 서정은 서랍을 완전히 빼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이중 구조가 보였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안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만져졌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혜정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장부 형식이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가사비 200만 원 지급. 2015년 4월 12일 정원 관리비 150만 원. 10년치가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서정은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도연에게 증여한 저택 지분 취소 검토 시작. 변호사 이모 씨와 상담. 2019년 3월 3일 저택 유지보수 내역 전부 기록. 며느리 서정목 별도 표시. 손이 떨렸습니다. 혜정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신탁, 재신탁 문구 확인. 최종 수익자는 저택을 실제로 지킨 자. 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서류는 금고 A에 보관. 비밀번호는 서정이 생일. 서정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A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정은 방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수화였습니다. 서정은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표면에는 어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A였습니다.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5월 17일 517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정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역신탁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택의 최종 소유권은 실질적 관리자이자 효행을 다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의 진단서였습니다. 서정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소견. 치매로 단정하기에는 증상이 경미함. 추가 관찰 필요.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어? 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혜정이 보였던 증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러 그런 척했다는 말인가요? 서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혜정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21년 8월 1일 도연이 이상한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가 달랐다. 조사가 필요하다. 2021년 10월 5일 며느리 서정만이 진심으로 나를 돌본다. 다른 이들은 재산만 노린다. 2022년 3월 12일 치매 연기 시작. 뱀들을 유인해야 한다. 서정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다. 서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혜정은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2022년 7월 20일 도연과 최아린의 관계 확인. 내연녀다. 저택을 노리고 있다. 법적 대응 준비 중. 2023년 1월 3일 서정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 아이가 진짜 며느리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도, 내연녀의 계략도, 그리고 서정의 진심도 혼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정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혜정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금고를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장부도 다시 책장 이중 바닥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류 몇 장은 따로 챙겼습니다. 역신탁 계약서와 진단서, 그리고 일기장 일부를. 혜정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이 지켜온 것, 제가 함께 지킬게요. 서정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방을 나와 본체로 돌아오는 길, 서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과 할인의 계략을 막아야 했습니다. 혜정이 남긴 증거들이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정은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아무도 찾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혜정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며느리 서정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내일 도연이 변호사를 데려온다고 했다. 드디어 뱀들이 움직인다. 서정아,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찾거라. 서정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혜정은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어머님, 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서정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정은 평소처럼 혜정의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연약한 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한 전략가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세요. 서정이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혜정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서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혜정도 서정의 달라진 눈빛을 느낀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사와 간호사가 모두 퇴근했습니다. 도연도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별채에는 서정과 혜정 단둘만 남았습니다. 서정은 문을 닫고 혜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았어요. 금고 A. 혜정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지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찾았구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평소에 힘없는 톤이 아니라 확고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혜정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 경도인지 장애는 있어. 하지만 치매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약한 척해야 뱀들이 꼬인다. 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본색을 드러내거든. 그걸 보고 싶었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서정은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 이 모든 걸. 힘들었지.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도연이가 변하는 걸 느꼈거든. 3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지. 혜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어. 회사 일로 늦는다. 출장 간다. 그런데 점점 거짓말이 늘어났지.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 전화 통화였는데 도연이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더라. 최아린이요? 그래. 조사를 시켰지.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할 때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도연이 뒤를 밟게 했어. 그 여자와 만나는 걸 확인했지. 호텔도 들어가고 여행도 가더라. 서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배경이야. 신분 세탁을 했더라. 이름도 바꿨고 학력도 조작했어. 진짜 정체는 사기 전과가 있는 여자였지. 그런 여자를 도연이는 몰랐을 거야.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겠지. 눈이 멀었으니까. 혜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 이 집과 재산을 지켜야겠다고. 도연이한테 넘겨주면 그 여자 손에 들어갈 게 뻔했거든. 그래서 치매 연기를. 맞아. 의사도 협조해줬어. 오래 알고 지낸 분이거든. 경도인지장에 진단서만 남기고 치매는 의심 수준으로만 기록했지. 법적으로 문제없게. 혜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휠체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서정은 그 모습에 다시 놀랐습니다. 걷기 운동도 꾸준히 했어. 밤에 혼자 있을 때 몸이 약해지면 정말 병이 오니까. 가사도우미들과 경호팀 일부도 알고 있어요? 응,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부탁했어. 내가 정신 나간 척 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대신 진실을 밝히는 날 보너스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혜정이 서정을 돌아봤습니다. 너만 몰랐어. 일부러 그랬어. 내 반응이 진짜여야 했거든. 도연이나 그 여자가 의심하지 않게.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기보다 확인이었지. 내 진심을 알고 싶었어. 5년 동안 너는 변하지 않았어. 한 번도.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지쳐도 나를 정성껏 돌봤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나는 다 알아.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 걸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곁을 지켰잖아. 보답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그게 진짜 효야. 그게 진짜 가족이고. 서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아. 도연이 봐. 친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찾아와. 며느리인 내가 전부 다 했잖아. 혜정이 서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님, 역신탁 계약서 봤지? 최종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저택을 관리하고 효행을 다한 자야. 그게 너야, 서정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서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도연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회사 지분도 있고 다른 재산도 있어. 이 집만은 내가 지켜야 해. 내가 평생 가꾼 곳이니까. 이제 내 차례야.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도연이와 그 여자를 막아. 법으로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법을 잘 몰라요. 걱정 마. 내 변호사가 있어. 내일 연락할 거야. 혜정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연기해야 해. 도연이와 최아린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가 그 순간인가요? 유언장 낭독되지. 내가 준비한 최종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그날 모든 게 뒤집혀. 혜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 조금만 더. 어머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나.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편이 된 전우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입니다. 혜정은 즉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은 먹었니? 익숙한 대사였습니다. 서정도 재빨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어머님. 드셨어요.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정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3일 후 서정은 혜정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법률사무소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60대 초반으로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20년 넘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번 일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정은 혜정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역신탁 계약서, 진단서, 장부, 일기장 사본. 박 변호사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사모님 것이에요. 어르신의 진짜 의사를 실현하는 거죠. 박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신탁 원계약을 복원합니다. 도연 씨와 최아린 씨가 추진하는 계약은 어르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둘째, 최아린 씨의 신분 조회를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 유도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연 씨나 최아린 씨가 저택에 대한 탐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녹음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죠? 어르신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내일 최아린 씨를 따로 부르실 겁니다. 노후 돌봄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요. 그 자리에서 최아린 씨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혜정은 할인을 별채로 불렀습니다. 서정은 옆방에 숨어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부르셨어요?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정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렴. 혜정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인이 혜정 앞에 앉았습니다. 할인 씨, 내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르신.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건강하세요. 할인의 목소리에 가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데.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너한테 이 집을 부탁하고 싶어?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도연이는 바쁘고 며느리도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경험이 없잖아. 너같이 전문가가 필요해. 혜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할인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 일을 맡으려면 확실한 권한이 필요해요. 법적으로요. 무슨 뜻이야? 저택관리권이요. 아니, 차라리 소유권을 제게 주시면 어르신 평생 제가 모실게요. 도련님도 동의하셨고요. 할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을 너한테? 네, 어르신. 그게 제일 깔끔해요. 회장님만 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거예요. 차라리 생전에 정리하시는 게. 회장님만 가시면? 혜정이 되물었습니다. 할인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제 말은 회장님만 가시면 집은 제 거다. 이 소리지? 혜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할인이 깜짝 놀라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계속해봐. 내가 죽으면 뭘 할 건데?
혜정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녹음 다 됐어. 내 목소리 또박또박.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정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했어요. 회장님만 가시면 집은 제 겁니다라는 말까지요. 이게 무슨. 하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계획이었어. 너 같은 뱀을 유인하는. 혜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해세요. 저는 정말. 오해 아니야. 내 신분 조회도 다 했어. 서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명 최미선, 사기전과 이범, 이름 개명 2회, 학력 위조. 하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돈 주면 다 알 수 있지. 나가.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기회를. 나가라고 했어. 당장. 혜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도련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도연이도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서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리는 별채를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정과 서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어머님. 너도 잘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린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얼굴이 붉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연이 별채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혜정은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하린 씨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 혜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뭐? 최아린 씨의 신분을 조회했고 녹음도 했어요. 어머님을 이용해서 저택을 가로채려는 계획을요. 도연이 서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지킬 권한이요. 사기꾼한테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서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라니. 하린 씨는 정과자예요. 본명도 최미선이고 학력도 위조했어요. 이 서류 보세요. 서정이 서류를 도연에게 던졌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한 여자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해.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도연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하려는지. 일주일 후 저택 대형 응접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연, 서정, 혜정,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회계사와 공증인도 참석했습니다. 할인도 초대받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연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할인의 배신, 어머니의 각성,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정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명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지. 혜정이 박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혜정 어르신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작년 12월 20일에 작성되었고 공증을 거쳤습니다. 도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보면 알아. 혜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정은 혜정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자 나혜정은 본인의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한남동 저택 및 부속 토지 일체는 며느리 윤서정에게 상속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속해봐. 혜정이 박 변호사를 재촉했습니다. 둘째, 저택은 효행 신탁으로 운영하며 수익의 30%는 노인 돌봄 기금으로 기부할 것. 셋째, 윤도연에게는 회사 지분과 별도 금융자산을 상속하되 저택에 대한 권리는 일체 없음을 명시합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친아들인데 왜 며느리한테... 앉아. 혜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다 듣지도 않았잖아. 박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이 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며느리 윤서정은 본인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아들 윤도연은 어머니보다 사업과 외도를 우선시했습니다. 외도라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최아린과의 관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3년 전부터. 혜정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박 변호사가 서류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여기 치매 진단서에 대한 재검토 소견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이모 씨의 소견입니다. 나혜정 씨는 경도인지장의 소견이 있으나 치매로 확정하기에는 증상이 경미함. 법적 행위 능력에는 문제 없음. 도연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정신이 멀쩡하셨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기억력은 조금 나빠졌지. 하지만 판단력은 멀쩡했어. 내가 뭘 하는지 다 봤어.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셨어요.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재산만 노리는 건지. 시험이라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시험이었어. 혜정이 인정했습니다. 내가 약한 척하면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었어.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탐내는지. 그래서 5년 동안 나는 기다렸어. 내가 변하기를.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저택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그 여자한테 넘기려고 했잖아.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최아린 씨의 녹음 파일 전사본이 있습니다. 회장님만 가시면 집은 제 겁니다라는 발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연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저는 공모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항변했습니다. 하린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모르는 게 변명이 돼? 내 어머니보다 낯선 여자를 믿었잖아. 회계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도연 씨가 최아린 씨에게 지출한 금액이 총 8억 원입니다. 명품, 해외여행, 아파트 계약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돈은 회사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횡령까지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회계사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혜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난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한테도 회사 지분과 자산을 남겼어. 하지만 이 집만은 서정이한테 가야 해. 이 집을 진짜 지킨 사람은 서정이니까. 서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돌봤어. 보답도 기대하지 않았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어. 그게 진짜야. 그래서 이 집은 내 거야. 도연이 서정을 바라봤습니다. 서정아,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지금 사과받아도 알아.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박 변호사가 마지막 조항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자는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에게는 상속분을 전액 박탈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적 다툼을 원치 않으며 이 결정이 최종임을 선언합니다.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이의 제기는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의 제기 안 할게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혜정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야.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회사 떠나. 혜정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회사를요? 내 동생한테 물려줘. 너는 한동안 쉬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봐. 돈만 쫓다가 뭘 잃었는지 생각해봐. 동생이 회사를 맡으면 걱정 마. 동생은 능력 있어. 내가 있어도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좀 해. 봉사하면서 사람 구실 다시 배워. 네, 어머니. 혜정이 서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정아, 이제 진짜 이 집 주인이야. 어머님, 집은 지은이가 주인이 아니고 지킨이가 주인이다. 석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개나리와 목련이 어우러져 화사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서정은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혜정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니라 평범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 참 좋다. 혜정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겠어요. 서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보이는 거야.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감과 불안 대신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정은 이제 정식으로 저택의 주인이 되었고 효행 신탁을 통해 노인 복지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경로 합창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정이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해 함께 노래하고 차를 마시는 모임이었습니다. 무대가 설치되고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정아, 이런 행사 계속해. 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이 동네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 네, 어머님. 매달 한 번씩 할 생각이에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손님 오셨습니다. 누구? 도련님이십니다. 서정과 혜정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유언장 낭독 이후 저택을 떠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서정.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혜정이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나름 괜찮아요. 요즘은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요. 어디서? 노인요양원이요.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도연의 말에 혜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서정이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이 잘하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직원들도 좋아하고.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 실적이 더 좋대요. 그럼 잘 된 거네. 혜정이 말했습니다. 너는 경영자 체질이 아니었어. 억지로 했던 거지. 맞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봉사하면서 느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할인한테서 왔어요. 할인? 서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구치소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대요. 혜정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욕망이 아닌 사랑이길 바랐다. 하지만 가난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합니다. 사모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진짜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불쌍한 사람이네. 혜정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어. 세상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시잖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달라. 나는 이해하지만 용서는 안 해.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도 안 해. 법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오후 3시 합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대에서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어르신들도 따라 불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정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택이 이제 여러분 모두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이런 모임을 열 예정이니까 자주 오세요.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혜정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정이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합창회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이 준비한 떡과 과일, 차가 제공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도연이 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정아,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잘 모셔줘서.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나도 이제 알아. 효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도연 씨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도 부족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어머니한테 진짜 아들 노릇하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도연도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그래, 기다릴게. 혜정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서정과 혜정은 별채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서정아, 행복해? 혜정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어머님,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 큰 집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나 싶었죠. 잘하고 있어. 나보다 더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원래 가진 거야. 따뜻한 마음이. 밤, 서정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달빛 아래 저택이 고요히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회복이 시작되었다. 서정은 혜정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미워하거나 원망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어머님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별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정이 책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서정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좋지. 같이 마시자. 두 여자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계획. 이제 진짜 밤 냄새가 난다.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밤 냄새.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